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특강 이번 강연을 맡은 위켄드잇의 조상현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창업을 하고 위켄드잇이라는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게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구나 라는 재밌는 이야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직업이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봤을 때 그냥 단순히 취미처럼 제가 재밌게 하는 것들은 직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들,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가발 디자이너라는 일을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가발 디자이너랑 더불어서 헤어 디자이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사도 하고 있고, 심리 상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가발 전반적인 업무이기도 하면서 그 외적으로는 이름을 짓는 네이미스트라든지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 그 다음에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마케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광고 디자인, 여러 디자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관련해서도 여러 디자인이나 기획도 하고 있고, 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포토그래퍼도 하고 있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직접 모델을 하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발명도 하고 여러 제품도 만들고 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강연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직업들을 막 나열한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내 삶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강의 준비가 이걸 한번 체크하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는 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직업이라는 걸 소화하면서 위켄드잇이라는 샵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결국에 직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꿈이라는 것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죠. 사실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제 꿈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꿈이 아주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꿈을 가진 적은 없었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재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됐었는데요. 저는 정말 호기심도 많고 관심사도 많고 그 다음에 한눈 팔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눈을 팔다 보니까 뭐 디자인적인 부분, 음악적인 부분, 뭐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말이나 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진로라는 거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진로를 고민할 때 진짜 내 꿈이 뭐였을까 고민을 했을 때 사실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꿈은 바로 카피라이터였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관심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누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저는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지질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크면서 뭐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가겠지만 뭐 아이돌의 꿈을 꿔보기도 했고,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작곡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꿈이 정말 많이 지나갔었는데, 이제 고3이라는 정말 진지하게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어떤 꿈을 가질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정한 꿈이 바로 카피라이터였는데, 저는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TV 보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TV에서 보는 광고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광고, 이렇게 멋진 영상과 음악과 어우러지는 광고에 멋진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문예창작학과라는 글을 쓰는 전공에 진학을 해서
정말 열심히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대학에 와서도 본인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자기 진로나 꿈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어디 가서도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목표와 꿈을 명확하게 갖고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단순히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진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시각 디자인을 부전공을 하면서 디자인적 감각을 가진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디자인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하고 정말 광고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다행히 빛을 좀 발한 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광고제에도 출품해서 해외 광고제에도 상을 받으면서 멋진 카피라이터가 되겠다라는 꿈에 있어서 정말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가 원하던 광고회사에 멋지게 카피라이터로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저는 대학교 계속 준비하면서 이뤄왔던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카피라이터란 꿈을 이루고 나서 그 꿈을 제 인생에서 접고 다른 꿈으로 바꾸는데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상당히 놀랬죠. 쟤는 늘 카피라이터라는 꿈을 갖고 나는 멋진 카피라이터가 될 거야 라고 생활하던 아이가 결국엔 그 꿈을 이뤄서 원하던 광고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회사에서 3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사람들도 놀랬고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카피라이터라는 꿈을 과감하게 접을 수 있었던 이유는 3개월 만에 제 꿈이 카피라이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직업과 연관된 꿈을 꿀 수밖에 없는데 저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제 생활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멋진 꿈을 이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카피라이터라는 일은 제가 너무 낭만을 갖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멋진 카피를 쓰고 그게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고 방송에 나가서 멋진 카피라이터 조상현 이렇게 될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정말 너무 현실적이었고 너무 힘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도 많이 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갖고 제가 너무 고민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에 정말 과감하게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꿈을 접으면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대학교 내내 준비했던 게 광고나 카피라이터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직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브랜드를 기획하는 일을 하면서 네이밍도 하고 슬로건도 만들고 로고 디자인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내 이름을 짓고 슬로건을 짓고 하는 일도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주는 만족감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생활 자체가 행복하거나 이게 내 꿈이구나 내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저는 그 고민 끝에 좀 더 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창업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꿈은 직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창업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꿈을 꾸고 이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물론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창업을 하고 내가 그 창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원하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방향성에 있어서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창업을 해보자.
그게 내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정확한 제 자기소개가 아직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제 모습의 진짜 모습이에요. 물론 뭐 진짜 모습이 진짜 가짜로 나눠질 수는 없지만 현재 저는 가발을 직접 착용하고 있고 지금 사진처럼 벗은 모습과 쓴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위켄드잇이라는 남자 맞춤 가발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창업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창업을 하면서 어떤 걸로 창업을 해야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창업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보통은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다른 뭐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가발에 대한 창업에 대해 계획을 했었어요. 저는 현재 올해로 나이가 36살이고요. 가발을 쓴 거는 2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탈모로 인해 가발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탈모가 시작된 거는 21살이라는 더 젊은 나이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제가 가발을 쓰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가발을 잘 쓰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두발 규제가 너무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머리가 3cm만 넘어도 선생님들이 그냥 길 가던 저희 학생을 잡아다가 가위로 머리를 마구 자르던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머리를 기르기 시작을 했죠. 머리를 기르고 그 머리로 예쁘게 손질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미용실을 유명하다는 미용실, 비싸다는 미용실을 다녀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커트를 해주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예민하고 꼼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꼼꼼한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완성을 해서 커트를 해줘도 제 눈에는 아쉬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잘라줄 것 같으면 내가 잘라도 저거보단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제 머리를 잘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머리가 제 마음에 쏙 들게 잘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를 그렇게 커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셀프 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그거랑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머리가 조금만 자라도 자르고 그걸 자르면서 스타일링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제 주변 친구들이 야, 넌 머리 어디서 잘랐니? 하면 이건 내가 잘랐는데? 라고 하면 야, 나도 술 한 번 사줄 테니까 미용실 대신 너한테 갈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 나름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주변의 친구들의 머리를 제가 직접 잘라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식으로 미용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해라든지 머리 커트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술이 쌓인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헤어스타일에 대해 민감하고 신경을 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탈모가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좌절감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저 역시 탈모가 시작됨과 동시에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서 큰 상처를 갖고 힘들게 생활을 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가발을 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를 길러서 미용실을 아무리 다녀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가발도 아무리 많은 가발샵을 다녀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가발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발 업체에 이렇게 제 가발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가발을 받아서 착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머리를 자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제 머리를 자르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 가발은 너무 제 마음에 쏙 들게 완성이 됐고 저는 그렇게 탈모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 가발을 착용하고 제 생활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주변에서도 제가 가발 쓴 거를 모르고 저는 그 가발을 쓰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내 머리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손질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발을 제가 직접 쓰면서 그 큰 만족도를 가지고 생활을 했을 때 저는 이 정도면은 난 나중에 이 가발 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카피라이터라는 아주 큰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발에 대한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후반전의 창업 계획을 가발로 하자라는 생각을 해두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로 이름을 날린 뒤에 50살쯤에 멋지게 은퇴를 한 다음에 지금 이 가발로 창업을 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카피라이터라는 꿈이 3개월 만에 무너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할 때 크게 고민하기보다는 빨리 결정을 했어요. 인생 후반전에 계획을 하고 있던 아이템을 지금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가발샵을 창업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앞뒤 잴 게 없었어요. 왜냐면 창업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제 몸을 조금씩 사려서 그냥 적당히 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털어 넣어서 정말 제대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쓰고 그걸 비밀로 하는 생활을 해왔지만 이것만큼 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오픈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발을 티나지 않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실력을 가졌다, 그런 내가 가발샵을 오픈했다라는 메시지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사가 너무 많았어요. 호기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꿈도 많았고, 관심이라든지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저희 누나들도 너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중에 그거 다 하고 살 수 있겠니? 라는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모든 걸 털어놓고 창업을 했고 이것을 제대로 승부를 보자라고 결정한 이상,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한눈 팔고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창업과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을 다 갖게 되었거든요. 우선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저는 제 전문 영역이었던 네이밍도 제가 직접 했고, 카피도 제가 직접 하고, 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부터 사진 촬영, 그거에 대한 모델도 제가 다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게도 저는 인테리어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제가 다 직접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꿈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게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지금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스스로 어디 가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물론 내가 정한 기준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이 있을 건데,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아직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던 것들을 모두 다 실현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뜻대로 이루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그게 경제적 활동이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끝은 아니고 저도 계속 더 성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그런 시간을 더 가져야겠죠. 저는 제가 생활을 할 때 늘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요. 따르기, 다르기. 이 6글자가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자 키워드거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남들을 따라서 하는 거를 워낙 또 싫어하기도 했어요. 저는 위켄드잇이라는 가발샵을 창업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예전에 광고 학도일 때 카피라이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과 조금 더 다른 광고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것을 실현해내겠까라는 거를 늘 해왔던 게 몸에 배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저는 남을 따라해서 그거를 따라갔을 때 결국엔 저는 누군가를 따른다면 그 사람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르기, 다르기라는 이 6글자를 꼭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저는 위켄드잇을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까라고 생각을 늘 고민을 했고 그렇게 다르게 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위켄드잇이라는 이름 자체도 보통 위켄드잇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저는 저희 상호명은 가발샵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가발을 쓰는 사람일 때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누가 봐도 가발샵 같고 아니면 애초에 이름부터가 무슨 가발이라고 붙은 그런 업체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21살, 2살의 젊은 조상현에게는 정말 너무도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컸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이름이 주는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이 곳에서 케어를 받을 때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가발을 쓰는 사람이고 가발을 통해서 탈모라는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위켄드잇이라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이름으로 가발샵을 창업을 했어요. 사실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주변에서는 반대가 좀 많았어요. 당연히 어떤 명칭이나 이름은 네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남들 따라서 가발샵 같지 않고 다르게 가발샵 같지 않게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손님들이 가장 만족을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안내 문자를 하나를 보내도 위켄드잇입니다 라고 보냈을 때 그런 문자를 받은 사람은 무슨 가발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부담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켄드잇은 간판이 없고 상가가 아니라 약간은 조금 숨겨져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은 마찬가지예요. 이름처럼 어떤 가게나 영업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저는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달아놓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가발샵이 있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간판도 달지 않고 조금은 숨겨놓은 곳에서 저희가 찾아올 때 세심하게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오시는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오신 분들도 다른 데는 정말 사람보다 큰 크기로 이렇게 가발이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가발을 쓴 모습, 벗은 모습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이 위압감 있게 부담을 주는데 여기는 간판이 없어서 찾아올 때도 조심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저희는 저희 가발샵에 들어왔을 때는 가발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상담하는 상담실에는 가발이 있지만 저희 대기실에는 가발을 다 치우고 제 취향대로 제 인테리어에 욕심을 내서 여러 소품들과 장난감들, 저는 특히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장난감들을 전시를 해서 마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곳이 가발샵이 아니라 누가 보면 자동차 모형 콜렉터의 어떤 작은 사무실에 방문을 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꾸며놨거든요. 그것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발을 쓰기 위해서 혹은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가게에 찾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발들, 그리고 가발을 쓰고 있는 마네킹들이 반기고 있다면 그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가발들을 싹 다 치우고 대신에 저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발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손님들에게 가발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가발이라든지 탈모에 대한 고민은 한 사람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가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고민을 하면 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같이 방문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도 같이 좀 가볍게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실에 가발 없이 어쩌면 저를 위해서 저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길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즐거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 그렇게 다르게 공간을 구성을 했더니 확실히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 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기존에는 가발에 대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는 영상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 어떻게 해야 세척을 할 수 있는지, 가발을 어떻게 해야 예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정보성의 영상들을 만드는 게 기본이었고 그런 영상들은 이미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들은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작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가발에 가진 무거운 분위기 혹은 가발이 주는 부담스러운 이미지를 조금 덜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여러 조금 재밌는 영상들을 시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가발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법 대신에 머리에 풍선이 터지면 제 머리에 가발이 없던 머리에서 갑자기 가발이 생겨 있다거나 아니면 모자를 썼다가 벗으면 제 머리에 가발이 생겨 있다거나 혹은 가발을 쓰기 전에 제 모습에서 가발을 쓴 사진을 제 얼굴에 갖다 대면은 바로 가발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처럼 가발이 가진 아주 무겁고 거부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들면서 저도 고민은 많이 했죠. 혹시 이 가발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오히려 가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쟤는 왜 가발을 저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남들과 다르게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남들이 다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 거는 결국엔 차별화가 되지 않을 거였고 조금 더 다르면서 재밌게 만들면 그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고 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발을 직접 쓰고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모델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한 모델을 써서 영상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진정성은 실제 제가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쓰게 됐고 그 가발을 쓰면서 내가 인생을 정말 암울하게 살다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 진정성을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진정성은 제가 남을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었고 다른 사람이 저를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강력하고 큰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모델로 활동을 하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홍보물을 찍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제가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호기심에 대해서 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것들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꼭 접근을 하고 그것의 끝을 보진 않더라도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풀어야 성격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데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의 그런 호기심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들은 사실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냥 한 가지를 진득하니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지만 특히 저는 한눈 파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한눈 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한눈을 판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잘 살핀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호기심을 계속 키워오고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를 제 것으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즐거움을 많이 느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들보다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걸 다르게 보다 보니까 그것을 다르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는 능력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 다르다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설명하자면 차별화라고 하죠. 차별화라는 거는 결국엔 다른 것과 다르지만 그 다름이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라는 건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 경쟁력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기라고 표현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거는 피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내온 생활을 되새겨 봤을 때 카피라이터라는 길을 시작을 했고 카피라이터라는 꿈을 이루었을 때 누군가가 가는 길을 마냥 따라가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가발샵을 창업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읽어놓은 길, 누군가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흑채라고 하는 제품도 저는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흑채라고 하는 거는 가발을 쓰기 전에 약간 탈모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의 약간의 머리 속이 살짝 비어 보이는 부분을 커버하는 화장품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가발을 쓰기 전에 흑채라는 걸 사용을 했었고 거기서도 제 진정성을 발휘해서 남들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흑채를 지금 개발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흑채 또한 저는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흑채를 개발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흑채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도포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저 나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발명을 하게 되고 그거를 특허를 출원을 하기까지 됐고요. 마찬가지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영상, 사진, 모델 이런 것도 제가 다 직접 또 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왜 저 사람은 모든 걸 저렇게 다 직접 하려고 애를 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 또한 제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에게 제가 하는 일들을 맡긴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하나씩 직접 이뤄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 꿈은 성취감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앞서 나가는 사람의 발걸음만 보고 그 발걸음을 따라만 간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은 조금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냥 바닥만 보고 그 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거나 반대로 그 사람이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갔다거나
혹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앞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만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막다른 길에 왔을 때 내가 이 길을 걸어왔을 때 내가 주변을 살폈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열심히 한눈을 좀 팔아봤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지금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익혀온 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헤쳐나간다거나 혹은 이 길에서 멈춰서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간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을 따라 했다면 저는 지금 길을 잃은 미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소한 관심이나 한눈을 열심히 팔면서 주변을 살펴야 제가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공의 원동력은 호기심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앞 사람이 가는 발걸음에 계속 집중해서 왔다라는 거는 내가 걸어오는 길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일체 펼쳐보지 않고 그저 생각 없이 왔다라는 건데 주변을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성장을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눈을 팔아왔기 때문에 가발샵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고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올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흑채라는 기구를 새로 발명하면서 흑채를 발명한 발명가라는 직업을 할 수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연자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을 할 때 제가 잠시 길을 잃었을 때 늘 들었던 생각은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았고 말 그대로 길을 잃은 미아가 되어서 혼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대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 관심을 가져왔던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 혼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면접을 왔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무슨 만화 찍냐 무슨 드라마 찍냐 무슨 눈빛으로 뭐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눈이 예쁘고 안 예쁘고로 본다기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빛나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눈빛이 어떻게 느껴지면은 이런 사람을 뽑으세요라고 남들한테 추천할 수 없는 기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저희 직원들과 같이 면접을 보고서 어떠세요라고 저한테 다시 열어보면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눈빛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저와 대화를 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눈빛을 통해서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취업을 위한 스펙 이런 것도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느낌은 눈빛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탈모가 심한 사람을 위한 가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탈모 초기인 사람들을 위한 흑채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출시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다음은 탈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스타일링이라든지 조금 더 쉽게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당연히 비밀이긴 하겠지만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어떤 사업 아이템 혹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시장성을 보기보다는 저는 얼만큼 내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식당을 갈 때, 물론 골라서 가는 건 아니지만, 식당 안에서 주방에서 요리해 주시는 분이 품체가 좋을수록 저는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품체가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좋아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발이란 아이템, 흑채란 아이템도 얼만큼 제가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핍이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정말 큰 걸림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탈모라는 결핍이 왔을 때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그 결핍이 주는 아픔을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결핍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그 결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탈모라는 결핍을 느꼈을 때 시간이 계속 질질 끈다고 느꼈던 건 제가 탈모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탈모를 제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모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탈모는 저한테 결핍이거나 제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빨리 가발을 쓰고서 이거를 극복하자라는 열쇠를 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핍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차라리 그 결핍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결핍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큰 아들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라서 저희 아들이 나이가 아주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큰 아이가 이제 첫째인데 저희 셋째 방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책일 거예요. Y 시리즈랑 후 시리즈가 책장 한켠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랑 같이 그런 책 보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Y 시리즈랑 후 시리즈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후 시리즈를 이렇게 꺼내 보면서 후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그 위인들, 그 분야에 엄청나게 대성을 하고 그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반대로 저희 아들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큰 노력으로 정도를 잘 걸어와서 엄청 큰 성공을 한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너가 이 책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자극만 받지 나는 무조건 이렇게 큰 사람이 돼야지라는 부담은 갖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늘 꼭 하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했고 큰 성과를 얻어서 최고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를 느끼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글쎄요, 저도 맞춤 가발이라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과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욕심과 목표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무게감을 갖는다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남들을 따르기보다는 다르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도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그렇게 제가 성공했다라고 믿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단 하나 난 누구고 여기가 어딘지란 것만 늘 생각하면서 따르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